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서 세 번째 파트로 달러의 네. 가치를 좌우하는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무려 2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 저를 포함 네. 파월의 입만 보고 살았습니다. 네. 그 슈퍼 파월의 입만 보고 네. 살았는데 연준의 역사 그리고 연준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서 책에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이야기이기는 한데 연준 이제 먼저 사실은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니라 연준은 민간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설립될 때서부터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은행이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리대금처럼 이제 사람들이 일한 거를 이제 뜯어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오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은행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포로 많이 다가갔었고 그래서 뱅크라는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냥 시스템이에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페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페더럴 리저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연준의 안에는 그 연준의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연은들이 있고 그 다음에 FOMC가 있죠. 요 세 개가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 이제 민간으로 이제 됐다라는 뜻은 그러면 이제 주주가 있다라는 건데 그 주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치는 않아요. 명확치는 않은데 아주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거기다가 썼죠. 실질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프랑스랑 오스트리아에서 만약에 그 자금을 다 몰수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시장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이제 그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뒤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뒤에서 조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미국 지금 최고의 1등 금융이잖아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시티, 지금은 이제 JP 모건. 예, 지금 JP잖아요. JP 모건을 존 모건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게 누구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도 이제 같이 담았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이 세 번째 연준이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연준은 20년씩 영업 기한을 받아서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그 중앙은행이 없는 시간을 오랫동안 버티다가 1900년도 초에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까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준을 만들었는데 그 연준을 만들 때 이제 들어갔었던 인사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민관 합작 TFT가 구성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그 JP 모건 사람들이랑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주주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지금 그러면은 이 연준이 그러면은 어떤 조직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스차일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하고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 수호를 위해서 연준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 연준 기관에서 달러를 보호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천재들이 전 세계에 정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그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 경제에 관해서 딥한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이 연준의 파워인데 이 파워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네. 우리가 연준을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린 투자가니까. 네. 투자를 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유튜브도 많고 여기저기서 뭐 이제 강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연준이 21년도 후반에 금리를 올렸었어야 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준은 우리한테 시험을 내는 출제자예요. 그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는지 그 문제를 냈었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면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준의 정책이나 연준의 그 하는 워딩에 대해서 이랬어야 됐다 저랬어야 됐다 의심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21년도 하반기에 가가지고 CPI가 굉장히 높아서 연준이 그때 금리를 올렸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준은 그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지금에 와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쟁이 안 났다면, 전쟁이 안 났다면 연준은 지금도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았지만 파월이 2019년도 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는 침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끊임없는 성장, 달러의 끊임없는 강화, 달러 가치의 강화 이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침체로 가서 또는 침체에 비슷한 상황이 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저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해 볼게요. 네.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들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최근에 보면 긴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FOMC가 지금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또 내년 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네. 완전 해석이 극과 극인데 네. 네. 우리가 이 지금 앞으로 이 금리를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투자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뭐 금리를 안 떨어뜨릴 거다라고 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금리를 너무 급격히 일찍 떨어뜨릴 거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이기는 해요. 이제 선택이죠. 투자자의 선택이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헤지펀드를 가장 운용을 잘한다고 하는 빌 에크먼 같은 분은 3월 달에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1월 달, 2월 달 가면은 조금 많이 급박하게 이래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헤지펀드 회사들은 정말 천재적인 모델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CPI가 지난달에 나온 CPI를 이번 달 중순 정도쯤 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헤지펀드 회사들은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를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본인들이 놓고 봤을 때는 흐름으로 3월쯤 가면은 이거는 위험시나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쯤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는 쪽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항상 대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중요한 마인드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 뭐가 뜰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뭐 채권이나 다른 네. 것들도 우리가 어떤 미래에 뜰 자산을 미리 알고 예측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고 지금 자문회사 운영하시는 나름 기관 투자자시고 네. 그 기관 분들 혹은 이제 뭐 국가나 이런 네. 기업들보다 개인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불리하죠. 우리가 네. 아는 정보가 가장 늦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투자를 하려면 금리의 방향을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